건강은 첫 번째 재산입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Health for you.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요. 혜성처럼 저희들 곁으로 다가온 이 시대의 대장금 박언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나라 오나라. 한의사 박사님한테 지금 대장금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대장금 그분이 한의원도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침술에 대가셨다고요. 아, 네. 이영애 씨보다 더 아름다우신 그렇죠. 살아있는 박언정 원장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해성 한방병원의 박언정 원장님이시고요.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뭐 꼭 이런 증상이 아니시더라도 그렇죠. 아프신 데가 있는데 좀 믿을 만한 한의사분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해성 한방병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아, 제 정말? 주위에서도 네. 여성분들이 음. 약간 여성 한의사분들을 찾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래서 다니고 네, 저희 박원정 원장님을 다 추천해 드리는데 맞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여성 한의사 분이 계신 거를 엘리에서 잘 못 봤다고. 굉장히 그래요? 침 네. 또 침을 굉장히 잘 놓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치료도 굉장히 정확하고 음. 친절하시고, 그리고 약간 그 한의원 분위기가요. 한의원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고급 에스테틱 분위기가 나요. 그렇군요. 자, 해성 한방병원의 전화번호는 213 944 0214 213 944 0214번입니다. 버즐에 위치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버질 5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즐 5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213 944에 0214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토픽이 아까 제가 잠깐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목이나 어깨, 팔 찌릿한 증상이 꼭 목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왜 손저림 증상, 목이 네.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저림 증상까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목 디스크를 의심하겠죠. 그렇죠. 근데 또 목 통증보다 또 손저림 증상이 더 심하다라고 하면 네. 또 손목 쪽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손목 터널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목 디스크나 손목 터널 증후군을 목표로 해서 네. 치료를 했지만 네. 크게 효과를 못 본다면 아마도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흉곽이면 가슴 쪽 아니에요? 맞아요. 가슴 쪽? 말이 네. 좀 힘들긴 하다. 네. 흉곽 출구 증후군. 증후군. 네. 그럼 가슴 쪽에도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저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맞아요. 오.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은요.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어. 들어봐요. 네. 머리 털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야 원인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건데, 네. 흉곽 출구 증후군, 혹시라도 목 디스크라든지 뭐 팔목에 저릿저릿함이 있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시다면 요거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증후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우선은 흉곽 출구라는 게 우리 몸의 어떤 부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흉곽 출구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쇄골, 양쪽 목 밑에 쇄골이 있죠. 네. 네네네. 네, 그다음에 쇄골 아래에는 늑골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갈비뼈 네네네. 이렇게 말하지만 네. 쇄골 아래 제1 늑골. 그다음에 어깨 뒤에 보면 견갑골 있죠. 네. 어깨뼈.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 상부 흉추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쇄골, 약간 쇄골, 위에, 그죠. 가슴 위쪽. 가슴 위쪽으로. 위쪽에 있는 네. 이런 쇄골, 네. 제1 늑골. 늑골. 그 다음에 뒤에 견갑골로 어깨. 이루어진 어떤 그런 공간이에요. 아. 그래서 이 공간은 이 목 아래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어떤 통로예요. 아. 그런 그러니까 신경이나 혈관이 여기를 통해서 지나가는 통로다. 맞아요. 아.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목에서는 한 5개의 굵은 신경들이 이 목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이 목 중에서도 이 쇄골을 중심으로 네. 위아래로 이 신경들이 통해서 팔로 내려가고요. 네. 또 하나는 심장에서 나온 혈관들도 이 쇄골 위아래를 통해서 또 팔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약간 생각하면 그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뭐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밑에 주무시고 나면 여기 밑에 림프 림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는 게 맞아요. 없지 않아 그런 있네요. 느낌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흉곽 출구 중문이란 쇄골 위 아래 이 신경다발이 어떤 그 주위에 긴장된 근육이나 네. 아니면 다른 구조물 때문에 세게 눌리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이게 흔한 증후군이에요, 근데? 좀 많이 생각보다 흔해요. 그래요.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네. 근골격계 질환, 목 디스크라던가 이런 골격계 질환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의외로 이 증후군은 상당히 저는 많아요.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게 많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자세에 의해서 생기는 자세에 건가요?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네. 외부 충격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음. 그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자세죠. 우리가 자세? 목 안 좋다 그러면은 먼저 약간 거북목. 거북목 네. 떠올리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라운드 숄더 어깨가 맞아요. 앞으로 이렇게 굽는 구부는 이런 이제 증상들은 실은 한 해, 두 해에 생긴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안 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생길 수 있어요. 주로 이런- 저처럼 이렇게 그렇죠. 책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에 맞아요.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원장님 진짜 착하시다. 이걸 네. 받아주시네. 진짜로. 맞아요. 네. 그러시고. 진짜로니까. 역시 마음이 천사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컴퓨터 오래 보시는 분들은 그쵸, 그쵸. 맞아요. 이 목이라든지 어깨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네. 증상이 될 수, 증상이 원인이 될 수 원인이 있네요. 될 수 있어요. 아하. 또 두 번째는요. 그 손을 어깨 위로 계속 높여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아. 올리는 네. 작업을 예, 올리는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미용 이제 네.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는 어떤 이제 뭐 어떤 특정 직업들 때문에 네. 무거운 물건을 계속 이렇게 어깨 높이 위로 홀드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덜어는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을 지속적으로 어깨 높이 어깨보다 위쪽으로 계속 올리고 있거나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자세를 계속 취해야 하는 사람들도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계속 손을 올리게 되면 우리가 목 쪽에는 계속 힘이 근육이 이제 긴장이 긴장이 되잖아요. 되겠죠. 네. 그다음에 손을 올림으로 해서 이 목으로 내려가는 이 신경 부분들이요 약간 늘어나는 현상들이 생겨요. 아,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목 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신경이 늘어나는 손상을 겪게 되면서 이제 이게 흉곽 출구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무거운 배낭을 자주 쥐는 사람들. 네. 아, 등산이나 학생 때 또 많이 학생 때도 됐었죠.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진짜 무식하게 책들 많이 어, 들다가 맞아요. 듣고 다녔었죠. 도시락 2개, 3개 막 어? 도시락 무게가 그렇게 야자를 나갔어? 했다고. 아, 그랬다고? 그럼. 뭘 먹은 거야? 삼시 세끼를 먹었다고. 뭘 먹었길래 그래서 그렇게 도시락을 2-3개 갖고 다녀? 반이 도시락이었다고. 아, 그렇군요. 예, 네, 예.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 쇄골과 가슴 흉곽 사이에 뭔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되면 거의 사이가 좁아지게 되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짐을 계속 쥐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혹은 또 손 들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이렇게 만세하거든요. 네. 네. 대한독립 전생에 독립군이셨나 봐요. 아니 네. 진짜 흔한 대한독립만 케이스는 해. 아닌데 계시긴 계신가 봐요. 많죠. 상당히 많아요. 어. 네. 주무실 때 팔을 네. 들고 주무신 분들이요? 양손을 만세를 하고 꼭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와. 그렇거든요. 네. 피곤할 때. 근데 그게 몹시 피곤할 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니, 계시고요. 편해요. 근데 오.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 증후군이 이제 의심이 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어깨에 있는 어떤 충돌 증후군이나 어깨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네. 제가 그 보호자분들이나 가족분들한테 꼭 살펴보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잘 때. 주무시는지. 혹시 손 들고 주무시지는 않는지 만약에 그러신다면 반드시 손을 내리고 주무셔야 돼요.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 내려주거나 조심히 아니면 어디 조용히 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묶고 자야 않으면 되나요? 팔을?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야 이게 들고 자면 안 저리나요? 저리죠. 팔이? 저리죠. 네. 그러면 또 깨잖아. 뭐 안 깨고 잘 때 그러니까 저는 너무 피곤할 때 네. 저도 모르게 손을 대한독립 만세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음. 늘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피곤할 때. 오늘은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이게 이런 원인들이 잘못된
자세들 네.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렇게 하셨을 때에 생기는 그쵸. 문제라는 거고요. 네. 방금도 저도 요즘 랩탑 많이 들고 다녔는데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그거 가지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 네, 더 오랜 시간 동안 뭔가 네. 반복되는 안 좋은 자세. 그쵸. 사무실에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똑바로 앉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엉덩이 이렇게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쓱 내려가듯이 그러니까. 앉는 사람들이 이런 자세들도 안 좋을 안 좋은 거고. 거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이제 반드시 무거운 물건만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어도요. 네. 어떤 무거운 물건을 계속 좀 반복적으로 들었거나 음. 이럴 때 이제 통증이 심해진다 그러면 흉곽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또 태생 자체가 원래 타고나기를 흉곽 출구가요 좁게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아하. 아.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조금 다른 분들보다 더 예민하게 그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네. 이게 저희가 원인하고 이런 건 알아봤는데 증상이 그냥 아까 저희가 뭐 팔 저림 정도만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네. 좀 몇 가지만 좀 더 소개해 주시면 네. 뭐 이게 정말 흉곽 출구 증후군인지를 네, 알 그러니까 수 있는 좀 약간 증상들. 내가 그렇죠. 네.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내가 흉곽출 그게 있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우선 증상 제가 있다. 간단하게 네.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뭔가 목이나 어깨 쪽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네. 뒷목이 뻣뻣하다던가 뒤통수가 이제 뒷목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네. 또 그 통증이 뭐 우리가 어깨나 그다음 견갑골 뒤에 등을 오케이, 타라서 네. 그 통증이 내려오기도 해요. 음. 때로는 이 쇄골 아랫부분의 통증이 감지되기도 하고요. 네. 또는 날개뼈 쪽에 통증이 심해서 이게 혹시 심장병이나 오. 협심증이 아닌가 하는 음. 그런 증상들로 네. 이제 의심이 되기도 해요. 네. 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팔 통증, 저림, 감각 저하, 부종이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서 한 2개 정도 여기 해당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예. 근데 이 팔 통증이 이제 조금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통증이라던가 저림 증상은 혈액 순환이 안 됐을 때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네. 생각하죠. 그러면은 흔히. 우리가 목에서 내려오는 이제 혈관 쪽이 이 부분에서 좀 눌리게 되면 음. 저림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부종이 나타난다는 건 조금 의외의 증상이잖아요. 붓기가 네. 있다라는 네, 거. 그죠? 뭐 전날 혈관 쪽- 라면을 먹었다든가 신장이 안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한방적 의학적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라면이 왜 나옵니까?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청취자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한 또 그 그러니까 정보를 드려야 그죠. 되니까. 저림뿐만이 아니라 부종도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혈관 중에서도 우리가 동맥, 네. 정맥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맥 부분이 조금씩 눌리게 되면 이 내려갔던 피들이 잘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럼 여기에서 부종이 생길 수 있고요. 맞아요. 만약에 신경이 지속적으로 눌린다면 감각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어깨 높이로 어깨 위보다 많이 올리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런 통증이 가중될 수 있고요. 네. 보통 팔 저림의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는 이제 팔 안쪽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팔 어깨, 안쪽 어깨 예, 안쪽 겨드랑이 안쪽부터 네. 팔 안쪽 팔 안쪽, 그다음에 안쪽 팔. 그 엘보 밑으로 상완근 안쪽 네. 그다음에 그 맥 손가락 잡는데 그쪽이요. 예, 맥 그쵸. 잡는데 상완근의 여기 안쪽 옆에 예, 그죠. 팔, 그러니까 새끼 네 손가락 번째, 다섯 아래로 번째 손가락 이쪽 예, 이 부위 쪽으로 옆라인. 많이 저릴 수 있죠. 음. 오. 그러니까 흉곽 출구 증후군에 대한 증상들이 꼭 저림뿐만이 아니라 뻣뻣한 목이라든지 어깨 축지 견갑골 사이의 통증이라든지 등등 이걸 좀 몇 가지 짚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거를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들 방법. 평상시에 좀 뭔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자세 듣기만 들었는데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군요. 저도 처음 있다는 거보다 알았고 생각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온몸이 다 아파요라고 하시는 카티님도 계시는데 손가락도 차고 팔도 저리고 에휴 이렇게 우리 나이 때문에 그런 보내셨는데 거 아닐까요? 그때. 이게 그만큼 치료를 자주 받으셔야 돼요 이제는. 네, 맞아요.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자가진단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광고가 나가는 동안 네. 써니 씨가 원장님한테 골덴이 너무 잘 어울리신다면서
벨벳이죠. 벨벳이죠. 네, 벨벳이죠. 근데 음. 골덴이 너무 잘 어울린다면서. 한국어로 순우리말로 골덴. 그 달라 벨벳하고 아, 골덴하고. 오늘 하나 배웠네요. 와, 나 초등학교 위에 골덴 바지 입은 이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 골덴이요 부자들만 입었다고. 아, 그랬었죠 한때. 그랬죠. 예, 그리고 얼마나 되게 아, 정말.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 아니 고급져 벨벳이니까 보이시고.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생각이 안 났어 벨벳이.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요. 골덴. 야, 정말 추억의 단어 들어봤습니다. 저희 때 뭐 골뱅 많이 입고 그랬거든요. 예, 어떤 분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시네요. 네. 한방 치료도 받다가 너무 이제 아프는 게 빨리 안 풀릴 때는 음. 스테로이드 주사 맞을 때도 어머. 있어요라는 아,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는데 네. 이런 증후군들 같은 경우가 치료하는 게 좀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혹시라도 이런 걸 겪고 계시다면? 만약에 급성 통증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타날 수 있지만 네. 이런 만성적인 신체적인 변화라던가 그다음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이제 신체 조건 때문에 아프시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으로 너무 고생을 하실 때에는 실은 스테로이드 주사에 관해서 많이 여쭤보세요. 좀 약간 그런데 내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하는 방향은 아니에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통증이 너무 극심하고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때에는 네. 이제 그 주사가 효과를 이제 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쵸. 네. 하지만 반드시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100%다 효과를 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환자분들마다 그 효과가 조금씩 틀리게 나타나기도 하고 네. 또 때에 따라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나 복용하는 약에 따라서 네. 또 그런 이제 그 주사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에 음. 따른 어떤 사이드 이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의 좋은 점은 네. 강한 항염, 진통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쵸. 통증이 급하게 막 네. 좀 가라앉혀야 될 때 이럴 그쵸. 때는 그래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 뭔가 통증이 있다라거나 뭔가 근육이 눌려서 이제 근육의 긴장이 심하다거나 네. 이런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경우는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냥 하지만- 약간 병행하는 게 그죠. 제일 좋겠네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주사를 이제 맞고 나서 너무나 효과가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주사 맞으시면 되니까. 그건 누구나 다 네. 똑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라고 그렇지. 하시지만 관리를 해줘야 치료 되는데. 효과는 언젠가는 없어지게끔 돼 있어요. 음. 그 약을 네. 이제 몸 안에 넣어놓고 그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 사이에 그런 이제 그 이후에 약효가 풀어졌을 때 더 올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잘 생각을 못 하시죠. 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몸 안에서는 어떤 염증이 생겼거나 이럴 경우에는 몸 자체에서 그 염증을 죽이기 위한 어떤 면역 활동을 시작해요. 네. 그쪽으로 혈액을 보낸다던가 그럼 그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 세포가 그 염증을 이제 좀 없애준다던가 줄여준다던가 하는 어떤 몸의 반응을 계속 하거든요. 네. 이때 통증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런 통증 제어가 잘 된 경우에는 네. 실은 몸 안에서는 굳이 그 안에 염증이 생겨나도 굳이 가서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네, 약효 네, 네.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약효가 다 되었을 경우에는 몸 안에서 그러면 약효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움직여야지 하는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오랫동안 이런 염증을 있었던 거고 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그 염증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네. 그때부터 극심한 통증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원인 네.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흉곽 출구 증후군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대요. 네. 지금 내가 이게 있나 증후군이 그렇죠, 그렇죠.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검사인데요. 우선은 양쪽 손을 옆으로 어깨 높이만큼 올려주세요. 네. 옆으로. 예, 그죠. 네, 그 양옆으로. 상태에서 양옆으로. 그다음에 손끝을 위로 세워주세요. 네. 만약에 직각으로? 내가 오른쪽에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래를 봐주세요. 아래를 보시고. 오른쪽 손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건 흉곽 출구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두 분 다 없으시죠? 어떠해야 돼요? 네.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어디가 아파야 돼요? 네, 가령 내가 없어. 오른쪽이 있다라고 없어. 생각하고 없다고. 휴.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고 숙였을 때 네. 오른쪽 손이 만약에 저리다, 네. 아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아. 네. 팔은 안 아픈데 목 쪽이 좀 아픈데 그건
그거는 이제 다른 목 스트레칭을 근육. 예, 그거는 스트레칭. 예, 평상시에 스트레칭 좀 해주셔야 되는데 네. 네. 근육 뭉침이라고 합니다. 책을 네. 좀 들봐야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과외전 검사라 그래서 네. 우선은 양팔을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똑같죠. 예,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팔 이제 엘보를 세워주세요. 세우고. 이렇게 네.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예. 손바닥이 이제, 앞을 그죠? 보게. 예, 여기에서 이제 주먹을 쥐었다 폈다 아. 쥐었다 폈다를 하는데요. 네. 빨리 하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기본적으로 한 3분 정도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와. 네. 그런데 중간에 네. 만약에 팔 저림, 무거움, 네. 통증이 너무나 극심하게 온다면 이분도 이제 흉곽, 출구, 증후군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3분 안에. 네. 예. 일반적인 분들은 3분 정도는 거뜬히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이거 힘든데 생각보다 힘들죠. 근데 예, 하지만 안 하던 거라서. 힘들지만 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중간에 상당히 이제 불편함, 무거움, 찌릿찌릿함 이런 증상들을 느낄 수 있고요. 팔에 아하. 통증이 네. 느껴지면 그렇죠. 이제 흉곽 돌출 증후군. 네. 충돌 증후군, 충돌, 예, 출구, 출구 증후군. 출구. 예. 세 번째는 이제 흉쇄 압박 검사라는 건데요.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쇄골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가슴뼈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오른쪽에 내가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된다면 네. 오른쪽 팔을 쭉 내려뜨리세요. 네. 네. 내려뜨리게 되면은 우선 이 쇄골과 이 늑골 사이가 조금씩 좁아져요. 네. 그 상태에서요 반대 팔로 이 쇄골 바깥쪽 아랫 부분을 조금 눌러주세요. 겨드랑이 쪽. 네. 음. 쇄골 아래. 쇄골 아래. 네, 쇄골 바로. 겨드랑이 쪽이 아니고요. 쇄골 아래. 쇄골 아래. 네. 예. 네. 가슴 쪽. 이 부분을 가슴. 쭉 눌렀을 때 네. 만약에 내가 팔, 손 부분이 저림 증상이 있다면 네. 이것도 양성 반응이에요. 아, 저는 해봤는데 뭐 네. 그런 증상은 없어서 네. 오늘 한 이 흉곽 출구 증후군은 없나 봐요. 저는. 저도, 네. 저도 네. 없는데. 저는 그러면 평상시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쪽을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도 그쪽이. 오늘 요거 간단한 방법들이었었는데 해보셨는데 약간 좀 뭔가 찌릿함이 느껴지셨다면 한번 이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진단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병원 오랜 시간 놔둬서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것도 골든 타임이 있나요 혹시? 골든 타임까지는 그렇지만 그때까지. 빨리 치료받으면 아무래도 훨씬 그렇죠. 좋죠. 아무래도 빨리 치료받으시면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통증이 시작됐을 때에는 이제 네. 뭉근하게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상당히 극심한 통증을 앓으세요. 빨리 네. 오는 게 네, 좋은 그때는 거네요. 빨리 오셔서 이제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문지희님도 저도 없나 보네요라고 하셨고 다행이다. 마리아조님도 오셨습니다. 예방 운동 그런 거 없나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렇죠 원장님께서 오늘 네. 요거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랑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아이 좋습니다. 네, 한번 예. 따라해볼까요? 이거 근데 없는 분들도 평상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방 네. 차원에서. 우선은 이제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첫째는 우선 이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게 거북목, 그다음에 네. 라운드 숄더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앉아 있거나 TV를 본다거나 컴퓨터, 모바일 폰을 볼 때 항상 이제 등을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어깨를 펴고 네. 그다음에 턱을 뒤쪽으로 당기는 그런 자세를 네. 취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이제 업무 중에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신다면 30분이나 1시간에 한 번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네. 간단하게 서서 일어나서? 걷거나 음. 이제 쉬어 주시는 거. 음. 보통 우리가 쉰다 그러면 앉아서 푹 쉬는 게 아니라 네. 이럴 경우에는 서서 한 그러니까. 3분, 5분이던 걷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네. 무엇보다도 무거운 짐을 쥐지 않으셔야 되겠죠. 네. 짐을 특히 들지 마라. 어깨. 어깨. 네, 그 다음에 어떤 무거운 물건을 계속 홀드하고 있다거나 네. 특히 그 물건을 어깨 높이나 그 이상에서 계속 이제 그 들고 있는 거는 네.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삶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슬슬 시작이구나 이제 또 너무 아파. 원장님의 표정이 안 보이나 이 사람아. 네. 야 근데 이거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좀 조심하긴 해야겠다. 그러게요. 네, 무거운 거 이렇게 많이 위로 들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선은 우리가 항상 그 직업이나 어떤 것 때문에 계속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깐씩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잠깐씩 어떤 근육을 목표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쟤는 괜찮지만 하지만 본인한테 부담이 되는 운동은 이제 조심하셔야 그렇겠죠. 됩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생활 수칙이고요. 스트레칭도 알려드리고 또 한방 치료도 알려드릴 건데 스트레칭은 또 뭐가 있을까요? 스트레칭은 우선 이제 몇 개의 근육들을 조금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목 쪽이 타이트해지면 이 목
측면에 있는 근육을 사각근이라고 해요. 네. 목 예, 측면에 뭐 사각- 측면에 그 사각근이라는 근육이 림프 있어요. 있는 고기 예, 이 사각근을 그럼 어떻게 찾냐 하면 고개를 왼쪽으로 쭉 돌렸을 때 네. 여기에 이렇게 돌출되는 근육 귀 뒤에서 네. 이 쇄골까지 쇄골 중심부까지 돌출되는 있어요. 이 근육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죠. 예. 예, 이거를 흉쇄 유돌근이라고 해요. 아. 이 흉쇄 유돌근 바로 뒤편에 네. 눌렀을 때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게 네. 바로 사각근이에요. 아. 예, 목 뒤, 그다음 귀 아래에서부터 귀 아래에서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예, 쇄골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아, 예. 여기를 요 어떻게 근육을. 그래서 이 사각근은요, 이 중간으로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나 세게 압박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손저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을 살짝 돌린 상태에서요, 이 이제 흉쇄 유돌근 뒤쪽에 사각근을 잡아서 네. 가볍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줘. 눌러주는 올라갔다 거예요. 예, 눌러줘요, 예. 그냥. 예. 그래서 쇄골 아래에서 쇄골 바로 윗 부분부터 예. 한 3초에서 5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3초에서 5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고 어허.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우선은 고개를 만약에 오른쪽 사각근을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면 네.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항상 반대쪽으로 돌리는 그죠. 거예요. 반대쪽으로 돌리시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오른쪽 쇄골 밑에를 잡아주세요. 네. 네, 잡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그 손을 덮어서 네. 살짝 누르면서 쭉 내려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목 스트레칭. 이게 목 스트레칭이네요. 네. 예, 여기를 잡고 시원하다. 이렇게 목을 반대쪽으로 아, 해서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시원한데요? 네, 시원하죠. 되게 시원한데요? 또는 우리가 정면을 우와. 본 상태에서 다시 정면을 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쇄골 밑에를 잡고 네. 오른손으로 거기를 덮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시지 말고요. 네. 정면을 본 보고? 상태에서 고개만 옆으로 제쳐주세요. 야, 이게 이게 이거 되네. 시원하다. 사각근이 어머, 어머. 전, 중, 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 스트레칭은 중반하고 후에 있는 이런 중후 사각근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운동이에요. 근데 전 사각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냐면 네. 이 바로 앞부분에 있는 사각근인데요.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이제 정면을 본 상태에서 고개를 젖혀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상단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주세요. 아, 이거 약간 좀 네. 위로.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사각근의 앞부분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목 부분을 스트레칭하는 거고요. 저 여러분께서 오해하실까봐 필라테스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한방 선생님, 합리학 선생님이 맞으신데 이런 종목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좋다. 좋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좋다, 진짜. 내일 와, 해야 되겠다. 굉장히 시원해졌어 이거 했는데. 우리가 우리가 너무 목은 보통 뒷부분 같은 경우 스트레칭을 많이 하지 네. 이 앞부분에 있는 이 사각근 스트레칭은 잘 안 그러니까 하게 되거든요. 생각도 못했네. 와. 네. 진짜 근데 새로운- 이 새로운 사각근 세상이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우선은 목의 주름도 예방할 수 있고요. 두턱 없어지나요? 두턱? 그 다음에 네. 목이 앞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가 목이 짧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이 짧아지는 목도 예방할 수 있고요. 아니 요 세 가지만 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저희가 안 쓰던 근육들 스트레칭 해주는 거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원해요. 네. 이거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진짜 좋다. 집에서 계실 때 꼭 이 증후군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해주시면 사무실에서도 맞아요. 너무 이게 좀 개운하고 혈액순이 뭔가 좀 잘 되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네. 너무 좋은데 막혀있던 게 쫙 내려가는 느낌. 요런 스트레칭도 가능합니다만 네. 예방 차원에서 근데 정말로 증후군을 앓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방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것인가 네. 이후 한방 치료법을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한방에서는 이 증상을 위증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음. 근육에 힘이 빠지고 위축되는 증상을 우리가 한방에서는 위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침 치료하고 약물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침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 사각근이나 쇄골 아래쪽에 있는 이제 소흉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어요. 네. 이 근육들을 이제 이완시키는 그런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혈자리들의 어떤 자침을 해서 그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요 막힌 부분들이나 아까 말씀 스트레칭했던 부분들을 네. 침으로 하면서 그렇죠. 이 릴렉스도 해주고
귀의 혈안도 좀 뚫어주고. 뚫어주고.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던 부위에 혈액이 이제 통과되기 시작하면 이제 근육과 인대가 이완이 되면서 늘어나기도 하지만 네. 이미 손상됐던 근육이나 이제 신경 손상까지도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럼 원장님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침 딱 콕. 지금 원장님. 저도 실은 이제 뭐 저도 사람이니 네. 다칠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운동하거나 이렇게 되면 실은 부상이 상당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빨리빨리 침을 놓으면 네. 아무래도 뭐 하루 이틀 경과되는 것보다 운동하고 왔는데 이 증상이 나타났구나라고 네. 하면 이제 목에다가 목에 자침을 하죠. 네, 아니 효과가 한의사 상당히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피트니스 다니시죠. 골프도 네. 하시고 뭐 이러시나요? 네. 아니면? 골프도 좋아하고 네. 격투기 그다음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아닙니다. 네. 아니 골프 같은 거는 사실 근육이 골반이나 남다르신데. 골반이나 척추 안 좋을 수도 있어서 그치. 네, 다치실 수도 골프는 있을 이제 예전에 텐데. 좀 많이 아하, 쳤었고요. 예. 뭐 하시나요? 지금은 그냥 이제 그 운동 선생님하고 네. 일주일에 세 트레이닝. 번씩 예.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짐에서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곽 출구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디가 아픈지를 봐서 요 오늘 말씀해주신 요 부위에 따라서 침 치료가 일단은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한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해요. 맞아요. 예. 이미 이제 압박 때문에 이제 손상된 근육이라든가 이런 신경 부분들은요. 그런 염증을 제거하는 약물 처방을 해서 네. 염증 제거와 동시에 이제 통증을 제어할 수 있고요. 음. 그 이외에는 이제 뼈를 보강하는 약이라던가 그다음 신체 전반적인 그런 상태를 보강하는 약을 써서 전체적인 그런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원인 치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이제 근본적인. 증상 치료가 아니라 네. 근본적인 원인 치료로 가는 거니까 네. 사실은 조금 시간이 혹시 걸린다 하더라도 이게 몸을 제대로 더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이긴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평상시에 이 스트레칭 같은 거 오늘 못 보신 분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유튜브로 보시면 좀 더 이야기가 좀 빠르셨을 텐데 혹시라도 라디오를 들으신 분들 아까 까띠님도 오늘 영상 유튜브에 올려주실 거죠 하셨는데 오,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예,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보시면서 스트레칭했던 방법들만 보시더라도 네. 굉장히 도움이 되시. 전 아직도 시원해요. 이거 저도 지금.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저 야. 목이 길어진 것 같아요. 아니 그나저나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이 들었는데요. 선생님 PPO 가입자도 치료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네, 보험. PPO 네. PPO, HMO를 다 받을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마다 그런 보험 플랜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정보를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다 조회를 해드립니다. 어떤 보험회사인지 이런 게 사실 또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성 한방병원이고요. 버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도 갔습니다만 너무 깔끔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랐던 게 한약을 주셨는데 네. 약을 주셨는데 이게 네. 그 한국의 옛날에 약국에서 보면 이 봉지에다가 이렇게 음. 촉촉촉촉촉 해가지고 디바이드 이렇게 해가지고. 디바이드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네. 생각하는 그 한약이 아니라 네. 너무 섭취하기 쉽게 이렇게 딱 주시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오. 그래서 먹기도 너무 편한 그런 약들 이렇게 지어주셨었는데 네. 해성한방병원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네. 213-944-0214 213-944-0214번입니다. 213-944-021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해성한방병원입니다. 저도 가까우면 정말 더 자주 가고 싶은데라고 하셨는데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도 네. 오긴 오셨었는데 네. 질문이 그거셨어요. 원장님 손이 너무 고우셨어요. 까띠님이 치료를 받으셨는데 정말요? 손이 너무 고우신데 힘이 너무 좋으셨어요라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 아프신 곳이 있으시다면 네. 어르신들 말씀하신 것처럼 병 키우는 거를 멀리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하나 더 질문에도 질문이 있나 봐요. 들어왔는데요. 우리 카톡으로 저는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방아쇠 수중후군인데요. 한 방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한 방으로도 가능하십니다.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신 네. 건가요? 왼쪽 왼쪽 두 두 번째 번째 두 손가락. 번째 손가락이 집게손가락. 집게손가락이 아예 네. 방아쇠 방아쇠 증후군. 증후군. 네, 이런 것도 가능하긴 네, 하겠죠. 가능합니다. 손가락에다가 침을 놓으시고 막 이러시나요? 그렇습니다. 아. 네. 수지증후군. 예. 네. 근데 이런 것들도 오래 놔두시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지는 그쵸, 그쵸. 통증들이잖아요. 네.
빨리빨리 좀 치료받으셔서 네.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병을 달고 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쵸, 그쵸. 이 빨리 떨어뜨리시기 바랄게요. 맞아요. 얼른 가세요. 네, 얼른 가셔서 전화번호 드릴게요. 예, 그 시간이 지날수록 좀 빨리 치료를 받고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픈 것이 많아지니까 네.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아프실 때 보험 있으신 분들 예, 네. 많이 찾아가시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그래도 난 이런 보험 있는데 되나요?라고 전화하셔서 문의만 하셔도 됩니다. 네. 213-944-0214 213-944-0214번이고요. 아니면 구글에서 해성 한방병원인데 해를 아이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예. 해성 한방병원을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성 한방병원의 박언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후딱 지나갔을까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아쉽지가 않은데 언감생신. 박언정 원장님하고는 건강생각. 늘 시간이 또, 짧네요. 한 달을 언제 또 기다리나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